책을 좀 챙겨 왔었는데 볼 틈이 없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책 하나를 가져오시는 것도 머릿속에 동시에 진행될 것 같아요. 아, 죄송해요. 멀티태스킹. 기억에 남는 질문이 뭐야? 뭐였지?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. 뭐 마음에 든다, 평생 있어야지.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? 두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, 첫 번째는 지금 이슈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 때는 코로나 사업원이잖아요. 그래서 코로나 때 건설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할까? 의외로 기사 공부에 되게 충실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공적인 요소와 건설 사업적인 요소, 이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지. 두 번째는 책을 3권을 지참하라고 했거든요. 저도요. 그래서 저희 때는 그래요? 오픈북이었는데. 오픈북인데, 근데 그때 어떤 책을 가져오냐에 따라서 진짜 도움이 되거나 안 될 것 같아요. 이제 PMBOK라는 책을 챙겼었고, 그 요소 관리들을 책을 좀 챙겨 왔었는데 볼 틈이 없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기사책 하나를 가져오시는 것도 요거는 맞아. 추천해 드립니다. 저는 제안서 문제였는데 CM은 결국 발주처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중점을 가지고 제안서를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. 책도 그런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까, 고객이 만족할까라는 거 위주로. 제가 실기시험 딱 문제를 받았을 때 든 생각은, 저희는 일단 오픈북이 아니었어요. 그래갖고 일단 막막 그 자체. 오픈북이어도 마찬가지 같아요. 막 딱 뭐지? 이거 뭐지? 일단 그렇게 한 고민을 한 전 20분을 날려먹은 것 같아요. 어쨌든 사이트 하나를 주어주고 여기서 이제 CM 기술 제안서를 써야 되니까 이 현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이제 풀어냈어야 됐는데, 저는 실무적인 것보다는 그래, 나는 아직은 학생 입장이니까 조금은 학술적으로 풀어내자. 그래서 뭐 CM의 요소들이 뭐 공정 관리, 뭐 원가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좀 학술적으로 저는 풀어냈던 것 같아요. 그 PT 발표가 20분이었거든요. 포트폴리오 발표가 10분 있고 실기 시험에 대한 게 10분이 있다 보니까 PT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내가 20분 동안 말할 수 있는 건덕지를 다 녹여낸다라고 했고,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. 맞아요. 문제를 보고 그 제안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냥 머릿속에 동시에 진행된 것 같아요. 아, 죄송해요. 멀티태스킹. PT 만들 때도 내가 어떻게 발표하겠다라는 게 방향이 정해지다 보니까, 그래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PT 준비였고. 종진님처럼 멀티태스킹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제가 하는 모든 지식은 다 때려 넣었어요. PPT를 최대한 빨리 쳐내자. 디자인이고 뭐고 필요 없다. 빨리 쳐내고 남은 시간 동안 활용을 해서 발표 연습을 전 그 실기시험 동안 엄청 열심히 했어요.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에 대해서 남들이 안 읽었을 것 같은 책을 좀 골랐었던 것 같아요.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뭐더라? 제3인류? 제3인류 말고요. 인간? 인간 말고. 뭐였지? 그 이거 아닌가? 개미? 개미 말고요. 최근 건데. 나무? 나무 말고. 빠삐용? 빠삐용 말고요. 뭐야? 뭐였지? 읽은 거 맞아요? 아니야, 저기. 카산드라 카산드라. 이거인데, 책에서 읽었던 걸로 내 삶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다.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로 성과를 냈다를 얘기를 했더니 진짜 본부장님이 진짜 너무 가까워지셔갖고 이렇게 나오셨구나. 진짜 나오셔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, 정님을 선택한 이유 중 1번이 저는 집이랑 가까워서였거든요. 그렇게 답변했어요? 만약에 정님이 평창에 있었으면 올 거였냐고 막 이런 질문이 있어서 우선은 저는 막 간다고 했죠. 어디 정님이라면 어디든 약간 이런 느낌으로. 하나는 인성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고, 또 다른 하나는 좀 기술적인 질문이었어요. 그래서 인성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답변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. 궁금하다. 궁금해요.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신뢰를 주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신뢰를 주겠느냐. 제가 그때 답변을 저의 부족한 부분, 단점 이런 것들을 먼저 어필을 하면서 벽을 허물고 그렇게 다가가겠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얘 이런 면도 있었네.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이 아니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의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, 그때 당시에 면접관이셨던 상무님께서
이렇게 이게 박수를 받으면 확인 못 하시네. 또 다른 하나는 저희 CM 부문 대표님께서 직접 질문을 하셨죠. 교회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기존에 있던 교회를 철거를 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이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발주자 입장에서 CM단한테 무엇을 가장 원할 것 같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예 답변을 못했어요. 어렵다네. 수만 가지 생각이 막 지나가니까 선뜻 말을 못 하겠어서 답변을 못 했는데 뭐 다행히도 나중에 뭐 회사에서 볼 수 있으면 그때 답변을 줘라 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이거 끝나고 면접 망했다 약간 이 생각이었었어요.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답변을 다 완벽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쯤은 못해도 다른 답변이 완벽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문제가 PT 문제로 나왔어요. 정린건축 무야호! 설계 쪽에서는 정린건축이 탑이잖아요. 저 때는 그랬어요. 좀 10년 전 저한테는 진짜 정림의 꿈의 회사 저 높은 오르지 못하려고 입사 후에는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. 기업 문화도 좋고 뭐 회사 복지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. 하여튼 입사 전이나 후나 뭐 저는 다 너무 좋은 회사고 들어와서도 난 너무 마음에 든다. 평생 있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나랑 동떨어진 회사가 아니라 되게 가까운 회사라는 게 되게 컸고 그리고 회사를 입사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워라밸이 확실히 저만 그런가요? 네. 죄송합니다. 이 부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좋은 회사입니다. 좋은 회사로. 조금 저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건설 사업이라는 걸 좀 장기적인 로드맵을 봤을 때 우리가 전 공학 베이스니까 시공사를 가야 이렇게 된다. 발주 쪽으로 가고 공무원으로 가야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. 이제는 설계사 중심의 건설 사업 관리가 더 중심이 되고 그렇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림으로 와서 설계사 베이스의 CM을 하게 되면 다양한 업무 시설이나 정말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거든요. 커리어를 비교한다면 이제 선택은 이제 지원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거를 강추합니다. 저는 만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정림건축 이게 부서 상황마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거 싶어요.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? 영업 쪽은 워라밸이 보장될 땐 굉장히 잘 보장돼요. 5시 칼퇴근. 요즘 계속 그러고 있기는 한데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리스마스에도 출근을 했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을 했고 그래서 남자친구도 없고 데이트할 시간이 없습니다. 또 회사에서도 어쨌든 그 워라밸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PC 오프 제도도 있기도 하고 저희 연구소는 신생부서라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업무를 하는 시간보다도 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. 팀장님이 야근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시는 야근하지 마라. 근데 저희 부서는 어쩔 수 없이 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. 확실히 연구소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들 위주로 맞아요. 배치되다 보니까 더 본인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연구소 진짜 강추합니다. 진짜 저는 연구소 너무 좋습니다. 네, 다른 부서에 비해 기획실이 조금 더 워라밸 보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저희도 말씀해주신 바쁜 시즌이 있어요.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규 시간에 퇴근한다고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선명히 대표님. 죄송합니다. 회사나 직군이나 이런 분야를 선택할 때 당장의 앞만 보지 말고 조금 더 크게 좀 미래를 더 보고 어디를 가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? 더 향후에 내가 더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더 빨리 느리게 가도 좋으니까 그냥 더 맞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선택 잘한 것 같아요.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홈페이지는 당연히 들어가 보고 요즘 막 재무제표를 보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정말 예상 질문? 아까 면접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정림의 가장 장점, 준비를 잘 못했던 부분은 지금도 아쉬운데 그런 걸 잘 충분히 준비해 가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나는 설계를 전공했는데 CM을 어떻게 하냐. 반대로 나는 공학을 나왔는데 CM을 어떻게 하냐. 오히려 각자의 전공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분야가 CM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특히 이 정림 같은 경우는 민간과 공공과
주택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. 설계와 CM이 같이 협업하는 경우도 프로젝트의 10%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CM 쪽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도전을 해보면 정말로 좋은 결과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CM 업계 그리고 정림을 관심 갖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.